네, 안녕하세요. 이정환 원장의 자가면역 TV 한의사 이정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만성염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만성염증이 어떻게 우리 몸에 생기고 어떤 질환으로 생기게 되고 또 만성염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만성염증은 상당히 많은 어떤 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들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한번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머리에 생기면은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고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시는 여드름이나 어떤 다른 피부염이 얼굴에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구내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팔이나 다리나 손이나 손발이나 손목, 발목 이런 부분의 관절에도 염증이 생기게 되면 만성적인 관절염이 생길 수 있고, 척추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만성적인 디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척추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라던가 자가면역 질환류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성 척추염, 베체트병, 루푸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심근경색, 그리고 뇌경색, 뇌출혈 이런 심혈관계 질환도 염증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도 염증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곳곳에는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혈관이 지나가는 곳은 모두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이 잘 생기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만성적인 염증을 치료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제가 이제 유산소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만성염증이 생기는 원인을 몇 가지를 같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첫 번째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집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부교감 신경의 톤이 올라가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키워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이제 만성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꾸준히 하게 되면 비만을 예방하고 또 체중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땀 배출이 원활해지죠. 그리고 이제 대소변 같은 것들도 원활해지기 때문에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염려가 되시거나 만성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수면과 휴식이 부족해버리면 그 염증이 회복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7시간 이상의 숙면과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을 좀 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이나 저질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인데요. 밀가루 음식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방이 과다한 육류라던가 이런 것들은 적게 섭취하거나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지방이 과다한 육류를 하루에 150g 이상 섭취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장내 미생물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만성적인 염증이 몸에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육류는 적절하게 드시고 또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만성염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잘 알아서 그런 것들을 섭취를 잘 하시고 체질에 안 맞는 음식들은 섭취를 안 하는 것이 또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만성염증 치료법과 예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그 만성염증에 좋다고 알려진 5가지 식품을 추천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환경 전문 매체인 마더네이처 네트워크에서 5가지 식품을 추천을 했는데요. 그 5가지 식품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품은 케일입니다. 이 케일은 전문가들이 정말로 이제 많은 영양소가 포함된 완벽한 식품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야채 탈을 쓴 어떤 미네랄과 비타민이 많이 들어간 알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채소이지만 오메가3나 오메가6의 성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K를 많이 섭취하시면 만성염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K를 그냥 생으로 많이 먹게 됐을 경우에는 특정 체질에서는 설사라고 하나 속이 안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생으로 섭취했을 때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는 좀 익혀서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음식은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우리가 이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면역계통을 활성화시키고 또 이제 감염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염증이 잘 발생하시는 분들은 표고버섯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고버섯에 있는 다당체가 항암을 할 때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도 또 막아준다고 하니까요. 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참깨인데요. 참깨는 면역계의 반응을 조절해주고 면역계가 너무나 과항진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깨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은 뭐 칼슘이라던가 철분, 그 다음에 마그네슘, 비타민, B1, B3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참깨를 또 충분히 섭취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식품은 호박인데요. 호박은 항산화제면서 이제 항염증제로 알려진 우리가 이제 카르티노이드, 베타카로틴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호박을 많이 먹게 되면은 피부와 폐의 염증 상태를 개선을 해준다고 하니까 호박도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항산화제로 알고 있는 베리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딸기라던가 아사이베리, 뭐 우리가 블루베리 이런 것들이 베리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구에서는 이제 서구식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뭐 이제 베이컨이라던가 계란이라던가 빵, 시리얼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몸의 염증 상태를 좀 유발할 수 있는 식품들이 있는데 이런 식품들과 딸기 주스를 같이 갈아서 섭취를 했을 때 염증이 좀 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베리류에는 폴리페놀과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만성적인 염증을 우리가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만성염증은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되는 만큼 만약에 본인이 만성적으로 잘 낫지 않은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건강검진을 했는데 염증 수치가 높게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고 올바르고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정원의 자가면역TV 만성염증 관련된 그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